그림을 그리며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개 이런 반응이라고 했다. 집에 돈 많은가 보다. 반대로 돈 어떻게 버냐 이런 분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속 나를 찾는 이야기 프리오션. 이번엔 화가의 작업실을 찾았다. 잡히죠. 이거 노래를 꺼줄까요? 이런 거 네. 도토리. 아. 정말 무용하잖아요. 무용하고 아름다운 것 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이거 가짜 어디다 쓰는 거냐고. 쓸모 없다고. 그냥 기분 좋은 거라고. 작가님은 쓸모없지만 기분 좋은 아이템들을 계속 보여주었다. 걔는 아니고 친구가 선물해줬는데 이 고양이 뒤통수가 너무 도토리 같은 거예요. 아, 그렇네. 저희 집 애기도 고등어거든요. 귀여워. 그래서 얘는 도토리구나 싶어서 이거는 쥐가 세트라고. 반려묘를 키우는 작가님과 고양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언제가 제 시작일까요? 붓을 잡은 사실 어릴 때부터 대학교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나는 회사원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원서를 써야 되는데 미술을 하던 친한 친구가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 미술 반이 있는 학교가 있대요, 여고가. 그래서 같이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휩쓸려서 그럴까? 해서 갔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대학에 가서 이걸 더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도 동양화 입시 그림이 매력적인 거예요. 저 일필휘지로 해야 되거든요. 수정도 잘 못하고 잘하는 걸 하는 게 이렇게 신나는 일이구나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제 전공으로만 졸업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던 거니까 계속 작가 해야겠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꾸준히 해온 일에 대한 계기를 물을 때 우연이라는 대답을 많이 듣는다. 작업실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럴까요? 네. 사용하고 있고 이런 거는 당근마켓에서 이고지고 와서 너무 예쁜데요, 이거?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고 그렇지만 있으면 내 마음이 좋을 것 같아서 그쵸.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걸 어디다 쓰실 거냐고 아가씨가 여쭤보셔서 제가 너무 아름다운데요 하고 들고 막 옆 동네까지 가서 가져왔어요. 이런 잔 같은 걸 좋아하세요? 네. 이런 차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이거는 그 백반 빻는 약사발 뭐 이런 건데 모르는 분이 보면 귀여우니까 이런 거. 이게 진짜 귀여워요. 이게 묘이고살이라고 고양이 발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네?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 본체라고 하더라고요. 얘네는 금방금방 또 없어졌다가 또 금방금방 엄청 잘 자라고 이게 본체래요. 그래서 고양이 발 같다고 해서 처음 봤어요. 정말 귀여워요. 이런 것도 제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잠깐씩 클래스 했던 거.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도 하세요? 이제 하려고. 작업실을 둘러보며 가장 눈에 띈 것은 역시나 작품들이었다. 이게 작품 그릴 때 뭔가의 의미를 담아서 그리시나요? 그 밤바다에서 친구들이랑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뭐 사실 몇 명은 취해 있고 F 친구들만 조금 감상에 젖어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밤바다가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는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반복적인 파도 소리에 되게 위안을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저도 친구들이 엄청 오래된 관계여서 한 길게는 20년 넘은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하고 이제 앞으로를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잘 지내왔었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를 촛불로 빗대서 그린 거예요, 저거를. 그래서 이 밤바다 앞에 이 바람에도 연약하지만 버티는 우리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짧게 메모를 해놨다가 그때 감정을 다시 떠올리고 그린 거예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건물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냥 그런 애니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밤이 되면 고양이가 나올 수도 있겠다. 낮이 되면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그냥 하늘에 있는 빛이 창문에 비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렸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이런 그림도 쓸모없긴 매한가지다. 이렇게 무용한 것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작가가 그린 그림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 작품의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닐까? 이 그림을 보고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게 있다면 그 순간 이 작품의 가치는 더욱 올라갔으리라. 이게 지금 몇 % 정도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40%? 아 정말요? 네. 힘들 때가 뚜렷하게 구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러면 소목이 아니면. 동양화랑 서양화 나누는 기준이 그 재료였던 거예요? 재료도 재료? 큰 몫을 하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집중력이 지금 거의 초등학생처럼 내려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복싱을 네. 더 이상 그려봤자 이거는 내가 내일 분명히 수정한다 싶을 때 가요. 근데 지금 그리는 그림은 네. 수정 지우지 못하잖아요. 아, 수정, 지우지는 못하는데 덧칠은 용이해서 아 그건 괜찮아요. 동양화는 장지라고 한지의 글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는 너무 막 덧칠을 할 수는 없어요. 재료 특성상. 물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고 해서. 근데 유화는 그래도 어느 정도 덧칠을 해도 괜찮아서 저도 지금 유화를 혼자서 독학을 하면서 어떻게 해볼지 고민을 하는 상태라 이게 맞는지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서양화 하는 친구한테 뭐 사야 되냐 물어봐서 하는 중인데 또 나중에 다시 또 장지할지도 모르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이 하루의 기분이 그림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제가 스킬이 조금씩 생긴다고 해도 실수를 하고 제가 원하던 방향으로 안 그려지는 날이 훨씬 더 많고 하니까 고쳐야 될 것 같은 그 미묘한 마음이 들 때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걸 두고 집에 가야 될 때 그럴 때도 힘들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아드레날린 느끼는 것처럼 엄청 행복하고. 그 처음에 질문 주셨던 거 네. 그림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네. 질문하셨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작가가 어쨌든 모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으로라든지 뭔가 사진이라든지 그런 매체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는지를 알면 감상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게 재밌는 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현실적으로 친구들은 다 직장인이니까 모여서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저는 30대에 들어섰으니까 30대 초반에는 돈 얼마나 모아야 뭐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거에 아직 못 미친다는 걸 스스로 아니까 아 이대로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기는 했는데, 근데 또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예술가잖아, 너는 그림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림 열심히 그리면 좋은 날이 오겠지? 그냥 그런 생각으로 약간 흐린 눈 하면서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